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중에 접근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자, 개념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먼저 우리 일정한 비의 증가, 감소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부분 먼저? 일정한 비의 증가, 감소. 일정한 비의 증가를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할게. 자, 매번 10%씩 매번 10%씩 증가합니다 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처음 값 A가 있었고요. 이게 뭐 정해진 기간, 하루면 하루,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우리 한 달을 기준으로 해볼게. 한 달 후에 10%가 증가가 된대. 그러면 얘는 A에다가 더해지기를 A의 몇 퍼센트? 10%에 해당되는 것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는 거 맞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지금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공통분 묶어볼게. A의 1 플러스 100분의 얼마? 10 이런 식으로요. 되니? 요 놈이 뭐라고? 몇 퍼센트? 10% 증가된 값이야. 기준값 1에다가 10%가 더해진 게 원래 A의 배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B라고 치환할게. 이거 전체를 B라고 한다면 또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원래 있던 B에서 몇 퍼센트가 증가를 하는 거야? 10%가 증가하는 거야. 곱하기 또 100분의 10만큼이 더해진 거지. 증분이가 더해진 거지. 이에 덧셈을 B로 묶어주시면 똑같이 1 플러스 100분의 얼마가 되니?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B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얘는 A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몇 번 곱해진? 2번 곱해진 결과가 되겠지. 그럼 3번 증가가 되면 A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은 변함없고 여기는 몇 제곱? 3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처음 값 A에 1 플러스 10%라면 100분의 10이라고 쓰면 되고 그게 몇 번? N번. 이게 N번 증가한 값이 돼.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아? 자, 그렇다면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원리합계도 뭐냐면 자,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데 이자에 이자까지 붙는 복리라는 게 그치? 복리라는 게 지금 설명한 일정한 비의 증가를 얘기를 해. 내가 A1을 은행에 집어넣었어. A1을 은행에 집어넣고 기다려.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붙는다면 이걸 N번 기다릴 거야. 그렇다면 이 돈은 N개월 후에 혹은 N개월, N년을 넣자. N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냐면 기준값 A에 1 플러스 100분의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 R에 N승의 형태가 되어 있거든. 은행 이자율이 R%입니다 라고 했고 1년에 R% 이자가 붙는다면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승배가 돼. 지수꼴 되는 거 오케이? 자, 지수꼴 나오면 지수꼴, 그리고 로감수, 그리고 등비수 활용 부분이 같은 궤에 있거든. 같은 문제 유형이거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금은 한 번만 넣는 건데 적금은 정기 예금의 약자거든. 그러니까 매월 혹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예금을 따박따박 하는 거야. 이해되네? 그래서 자, 뭐 한 달에 한 번씩 넣는 적금이 있다고 할게. 총 10번의 적금을 넣어. 그래서 1개월 차부터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땡땡땡, 8개월 때, 그리고 9개월 때, 10개월. 10번의 예금을 정해진 날짜에 집어넣는 게 적금이야. 그치? 처음에도 A1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 달에도 A1을 집어넣을 거고, 세 번째 달에도 A1을 집어넣을 거고, 땡땡땡땡, 8번째 달에도, 그리고 9번째 달에도, 10번째 달에도 A1씩을 똑같이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거 하나 볼게. 거치기간. 거치기간인 건 뭐냐면 머물러 있는 시간이거든. 은행에 돈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자가 붙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은행에 30일 날 은행에서 이자가 정산이 되는데 그럼 30일 아침에 내가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은 이자가 붙을까? 안 붙어. 내가 그 달 1일 날부터 30일 동안 온전하게 30일 동안 은행에 돈이 머물러 있는 그런 돈만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초에 집어넣은 돈과 말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붙는지 붙지 않는지 차이가 있어. 초에 집어넣은 돈은 은행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에 초에 집어넣은, 매월 초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월 말에 집어넣게 되면 말에 집어넣자마자 이자가 붙을 리가 없겠지. 거치기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얘는 이자가 붙지가 않아. 이런 돈을 우리는 기말불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일단 적금은 우리 기수불을 기준으로 볼게. 기수불을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는 매월 초에 적금을 하고 그 달 말이 되면 뭐가 붙는 거야?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에 정해진 예금 A 원씩을 할 거고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합계는 10개월 말에 전체 원리합계를 따질 거야. 오케이? 되는 거 맞죠? 10개월 말에 원금과 이자 총 합계를 따질 건데 잡아. 처음에 집어넣은 돈이 이자가 많이 붙겠니?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이 이자가 많이 붙겠니?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이 이자 가장 조금 붙을 거야. 맞아?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수를 더해갈 때 작은 수부터 커가는 모양이 조금 보기 좋거든. 그래서 기준이 맨 마지막 거. 자, 10월 초에 집어넣은 돈은 그 달 말이 되면 얘는 이자 한번 붙는다고요. 그치? A1에 이자 한번 붙게 되는 이 돈은 A1에다가 이자가 한번 붙었기 때문에 1 플러스 100분의 R배 된 게 이때 집어넣은 돈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돼. 그럼 9개월째, 9번째 초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몇 번 붙게 돼? 9월 말에 한 번, 10월 말에 한 번, 총 2번의 이자가 붙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배가 되겠죠. 8개월째 집어넣은 돈은요, 그렇죠? 8개월 말에, 9월 말에, 10월 말에 총 3달의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3번 붙는 모양이 돼. 그래서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몇 승?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맨 땡땡 와서 맨 처음 집어넣은 돈은 총 몇 번에? 그렇지. 10번의 이자가 붙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몇 승? 10승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되는 거 맞아? 이것들의 합을 전체에 뭐라 부를 거야? 원리 합계라고 부를 거야. 그 합을 써볼게. 자, 가장 조금 이자가 붙는 건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 A에 대해서 이자가 몇 번 붙은 거? 한 번 붙은 거. 그쵸? 그 다음은 이자가 몇 번 붙은 거? 2번 붙은 거, 이렇게. 얘네들을 더해가는 게 적금의 값이 돼. 그럼 얘가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 곱하기 공비지. 공비가 뭐야? 1 플러스 100분의 R이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자, 적금의 합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 N개월 동안의 적금의 합은 우리는 지금 기수부를 보고 있는 거야. 공비값은 1 플러스 100분의 R이 공비값이고요.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이야.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그리고 얘는 뭐 좀 지우자. 여기에는 뭐가 오면 돼? 1 마이너스 뭐니? 잘못했네. 다시 가자. 다시 갈게. 자, 다시 갈게요. 여기 좀 지울게. 좀 좁아서 쟤도 좀 지우고. 자, 우리 여기서 확인을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첫 번째 항이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이 첫 번째 항이고요. 공비값은 R 헷갈리니까는 공비값은 1 플러스 100분의 R이죠. 1 플러스 100분의 R이 공비인 거죠. 그 다음 이때 N항까지 합은 1 빼기 공비 빼기 1이죠. 공비, R이 헷갈려서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A에다가 그리고 공비의 몇 승? N승 빼기 이게 등비삽 공식이야. 자, 공비자리랑 A자리 이거 두 개를 집어넣으면 자, 적금 원리합계가 나오게 돼. 1 플러스 100분에서 1 빼면 100분의 R만 남죠. 이렇게 A자리에 원금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몇 승? N승 빼기 1 이렇게 적금 공식이 나오게 돼. 수식으로 보면 되게 복잡한데요. 숫자를 집어넣으면 조금 많이 편해집니다. 문제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이율 몇 퍼센트?
연이율 5%래. R이 얼마구나? R이 5구나. 즉 얘는 100분의 5배씩 100분의 5배씩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 보면 돼? 처음 입금한 돈의 5%는 1 플러스 100분의 몇 배? 5배씩 100분의 5배씩 되겠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의 곱하기 1.05배. 그래서 이렇게 1.05배를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연이율 5%라고 하는 것은 매번 5%씩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넣는 돈의 A의 1.05배씩 계속 곱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얼마씩 100만원씩 적립할 때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초에 얼마씩 집어넣고 100만원씩 집어넣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자가 가장 조금 붙는 거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 부를 거야. 첫 번째 항은 이자가 가장 조금 붙는 거야. 맨 마지막 10년째 집어넣은 돈 얼마? 100만 원에 이자가 몇 번 붙은 거? 한 번 붙은 거. 이자가 한 번 붙은 거는 1.05배 된 거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거고요. 공비값이, 공비라 쓸게 또 헷갈릴까봐. 공비의 값이 1.05라고 하시면 돼. 이게 되는 거 맞아? 오케이? 자, 그리고 몇 년 동안이야? 10년 동안이어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S10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비가 1.05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00 곱하기 1.05에 1.05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원리합계가 끝이야. 오케이? 기억할 거? 자, 은행 이자율이 일정한 비의 증가의 퍼센트랑 똑같습니다. 그쵸? 이 부분.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내가 찾는 원리합계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비값은 일정한 비의 증가과 똑같아. 그쵸? 그래서 실제는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기수ብል, 기말분을 찾아서 조금 공부해 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연금의 현가라든지 아니면 빚의 상환 이런 부분의 문제들까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